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어제 로빈후드가 이 세 개의 코인을 상장 폐지를 하고 나서 시장이 뭐 알트코인 위주로 해서 엄청나게 큰 폭락을 했습니다. 거의 뭐 20%, 30%그 이상 하락한 코인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자,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온체인 데이터의 어떤 변화 흐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중요한 기사들을 좀 살펴볼 텐데, 지금 코인베이스를 향해서 지금 홍콩이 러브콜을 보내면서 와라, 우리가 열심히 지원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코인베이스의 CEO인 안트론 같은 경우는 대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면서 뭔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한번 전반적으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크게 하락을 하고요.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은 일단 지금 현 상황으로는 양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간이 한 4시 좀 전후기 때문에요. 그 시간대에는 현재 양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어제 솔라나라든지 카르다노 그리고 매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떨어진 만큼 저가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많은 또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회복을 하려는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네, 특히 이번 하락장에서는 리플이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가격 방어를 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상위권 코인들과 그리고 증권이라고 언급된 코인들 몇 가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24시간 기준, 1시간 기준으로는 대부분 지금 양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죠. 그리고 이걸 이제 일주일치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비트코인은 4.68%, 이더리움은 7.16% 하락을 했는데 바이낸스 코인은 22% 넘게 지금 하락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24시간 기준으로는 무려 4.29% 상승을 했고요. 지금 일주일 동안을 봐도요, 3%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잘 막았죠. 자, 그리고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거의 30%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폴리곤은 32.95%로 가장 많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어제 지금 고래들이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온체인 데이터에서 나타났는데 지금 그만큼 가격 하락폭도 상대적으로 가장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지금 SEC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제소하면서 증권이라고 언급했던 코인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보시면 인터넷 컴퓨터는 23.43, 그리고 파이코인은 30.37% 하락을 했습니다. 네, 개별 종목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현물 거래량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단기간에 어떤 가격이 크게 회복되지 못하는 요인들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중앙화 거래소에서 지금 현물 거래를 먼저 보시면은 지난 5월에 집계가 된 건데 28%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감소를 한 게요. 국내 거래소죠. 이 업비트가 가장 크게 감소를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비트마트와 그리고 비트파이넥스가 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현물 거래에 비해서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5.5% 정도 이제 하락하는데 그쳤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어떤 분위기들을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쇼텀 홀더, 그러니까 단기 보유자들의 MVRV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이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MVRV라고 하는 거는 실현 가치 대비 시장 가치죠. 그러니까 이 실현 가치는 평균 단가고요. 시장 가치는 현재 시가총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손익분기점에 해당되는 지점까지 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이라고 하는 값이 MVRV 지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게 매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어떤 기준이기도 한데요. 네, 보시면 1이 지금 여기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선이죠. 이 구간이요. 중요한 지지선으로도 작용을 하고 저항선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보시면 가격이 이제 상승했을 때는 MVRV도 크게 올랐는데 가격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MVRV가 하락을 하다가 지금 1에 거의 다 닿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손익분기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를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은 지금 가격의 어떤 흐름들이 변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깨지고 내려가게 되면은 하방 압력이 더 커져서 가격이 더 많이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표상으로는 가격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네, 이번에는 장기 보유자들이죠. 호들러들의 어떤 순 포지션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요. 약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매집 움직임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약간은 뭐 가장 높았을 때에 비해서 조금은 주춤한 감이 있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 주워 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호들러들이 지금 월 평균 3.74만 BTC를 축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 보유자들의 어떤 순익 분기점. 자,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단기 보유자들이 계속해서 많이 유입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죠? 네, 앞으로 가격이 이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을 단기 보유자들이 받아야지 가격이 더 크게 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더 비싼 가격에 살 거니까요.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그 구간이 1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중요하다.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기 보유자들이 축적을 하고 있다는 건요. 이 시장이 굉장히 굳건하고 탄탄하게 지금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이 됩니다. 네, 그리고 비슷한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요. 이 거래소에서 유출되는 비트코인의 양인데요. 지금 익스체인지 아웃플로어를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가격이 지지부진했지만 계속해서 거래소 밖으로 비트코인을 옮긴다는 거는 역시나 호들러들이 굳건하게 이 시장의 어떤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3년 6월 9일에 이전 1개월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요. 일반적으로 BTC를 인출해서 장기간 외부 지갑에 보관을 한다는 건요. 계속해서 이거를 보관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는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또 이 얘기는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 압력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 자산에 대한 이 강세 신호로 이제 판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지표들을 좀 보겠습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는요, 어제보다 두 계단 하락을 해서 47입니다. 자, 그런데도 여전히 중립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를 굉장히 잘했죠. 근데 알트코인은 막 대폭락을 했잖아요. 현 시점 기준으로는 49%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데 어제 가장 높았을 때는 49.5%를 뚫고 이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건요. 이 시장에 굉장히 또 좋은 시그널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떤 시장이 대세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지금의 상황은 뭐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알트코인들이 정말 그런 악재들 때문에 무너진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VD 지표인데요. 자, 우선 파이어 차트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25K에서 매수벽이 가장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 30K에서 또 매도벽이 가장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하단분을 보시면은 지금 활성 트레이딩 영역들이 계속해서 좀 옅어지고 있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시장이 하방 압력이 조금은 더 강하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CVD 차트도 한번 보시면은 가장 큰 고래 같은 경우는 뭐 매물을 갖다 아주 시원하게 다 던졌고요. 지금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라색 고래와 녹색 고래, 주황색 고래도요. 지금 신규 진입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매도 물량을 던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시장의 가격이 좀 깜짝 반등을 했던 거는 빨간색 고래의 움직임이 가장 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물량을 갖다가 메인 물량들을 갖다 크게 늘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근데 가격이 뭐 큰 폭으로 어떤 반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시장이 크게 상승을 하려면은 모든 포지션에 있는 고래들이 좀 대동단결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 고래들도요, 모두가 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요. 지금 200주 이동 평균을 하향 이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구간을 지금 하방 이탈을 했는데 이게 다시 지금 200주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서 반등을 해서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은 계속 하방 이탈해서 조금 더 낮은 구간에서 지지 테스트를 해서 다지기를 하고 나서 올라가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가격을 하방 이탈하게 되면은 뭐 늘 강조드린 중요한 구간인 25.2K에서 우선 지지를 받게 될 텐데요. 지금 이 구간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이 깨어지게 되면은 23.6K, 23.8K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 구간도 깨어지게 되면은 뭐 20K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요,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구간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러면 중요한 기사들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요. 계속해서 지금 규제를 통해서 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데, 홍콩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지금 유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홍콩의 입법부 위원인 자니응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지금 관련 발언들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홍콩의 웹3의 어떤 산업의 어떤 인재들의 갭이 5만에서 한 10만 명 정도가 이제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 인재들이 국제적인 시각 그리고 이 법률과 규정에 굉장히 능숙한 그런 인재들은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지금 향후 3년 동안에 1000개의 웹3 회사를 갖다가 인큐베이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가상자산, 이 크립토 시장 그리고 웹3 블록체인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서 이 조니 응이 이번에는 코인베이스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베이스가 미국 SEC로부터 이제 제소를 당하니까 본인들이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홍콩에 와서 컴플라이언스 거래소를 신청하고 이 주식 상장 계획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거래소죠. OKX와 후오비도 지금 규정을 잘 준수하는 법인으로서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었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이낸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코인베이스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바이낸스라고 하는 게 지금 외신들은 계속해서 홍콩과 연결돼 있고 중국과 연결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쏙 빼뜨렸다라는 거는 사실상 그걸 조금 인정하는 듯한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인베이스는 미국 북미 거래소이죠. 근데 이 거래소를 가지고 러브콜을 한다는 건요. 지금 대놓고 미국의 어떤 그 산업의 중심들을 본인들에게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코인베이스의 CEO인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은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24년 미국 선거 이후에 미국 암호화폐 규제 정책의 변화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집권 상태에서 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SEC가 이렇게 정말 속된 말로 미친 칼춤을 추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아마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화당은 암호화폐 우호적인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누굴 지지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게리 갠슬러가 이런 칼춤을 갖다가 계속해서 출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의미로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미국 시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캐시 우드가 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선에서 이 바이든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약간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SEC의 어떤 행보들에 대해서요. 이 블록체인 업계는 전반적으로 다 어떤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를 보이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어떤 투자 저변이요. 20대, 30대, 40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크게 확장이 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2% 정도였던 그 수치가 지금은 10%, 20%막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조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요. 어떤 정권을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서요. 바이든 행정부도 아마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제동을 걸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또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메사리의 CEO예요. 라이언 셀키스가 굉장히 또 이 촌철살인 멘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제 하루 동안에 지금 24시간 동안에 이렇게 많이 지금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 이 SEC 너네가 얘기하는 보호란 거, 이 소비자 보호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멘트를 날립니다. 자, 게리 갠슬러.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이미 골드만삭스로부터 무려 1억 달러의 연금을 받았다. 엄청난 연금을 월가로부터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월가를 지금 비호해주는 이런 양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신들이 어떤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갖다가 엄청나게 높여버렸다. 당신들이 부로 갈 수 있는 이 부의 사다리를 이미 저만치 높여버리고 당신들을 갖다가 지금 굉장히 힘들게 하고 파괴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당신들의 지금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당신들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날카로운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게리 갠슬러 같은 경우는 과거 발언부터 해서 어떤 행적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고요. 이것들을 지금 이 블록체인 업계, 크립토 업계의 명사들, 인사들이 계속해서 저격하면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들을 좀 반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SEC 기소장에서 어떤 증권이라고 명명된 프로젝트들도 공식적으로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폴리곤 같은 경우도요, 지금 광범위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미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작업에만 사용을 했고, 본인들은 미국 밖에서 개발했고 미국 밖에서 배포했는데, 지금 SEC가 아이러니하게도 유가증권으로 등재를 하고 로빈후드에서 상장 폐지되면서 어제 하루 동안에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 역시요, 우리는 이 솔라나 솔을 증권으로 규정하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전역에 있는 수천 명의 기업가를 위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법적 명확성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에 대해서 이 건설적인 파트너로서 이 정책 위반자들, 그러니까 의회를 계속해서 지금 자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 위반자들에게 지속적인 어떤 참여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는 정당한 우리들이 할 것들을 이루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카르다노의 CEO인 찰스 호스킨슨이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당연히 이 카르다노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규제기관들이 이제 협력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을 갖다가 떠나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의 지금 암호화폐 규제가 실제로 명확성이 너무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부는 상식적이고 그리고 소비자 지향적인 법안을 통과시켜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SEC가 하고 있는 행보들은요, 본인들의 주장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라고 하지만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걸 갖다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사실 이 규제라고 하는 이슈들을 미국 내에만 한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유럽에서도 어떤 미카 법안을 마련했죠. 근데 그 법안들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야 되고 이 암호화폐를 조금 더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IMF 같은 그런 국제기관들을 통해서도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도 이 바이낸스 홀딩스의 자국 내 영업이 불법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어떤 입장에 동참하는 나라들도 분명히 늘어나게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암호화폐 산업을 말살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중요한 축이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브릭스 국가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주말도 이제 다 저물어 가고 있네요. 남은 주말 즐겁게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주 또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